반갑습니다. 루멘제이입니다. 아까 방금 문자가 와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냐면요, 저는 지금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기회가 돼서 이번에 좀 빠르게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기 빠바밤. 좋아. 이번에 제가 산 제품 아이폰 16 프로 맥스고요. 그리고 뭐 케이스, 지문 방지 이런 거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 갤럭시 S24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인 저로서도 이번에 갤럭시로 바꿀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아이폰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등 애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상 기기가 생기면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좀 구매가 늦었습니다. 티타늄 블랙으로 샀고요. 티타늄 블랙 정말 간단하게 언박싱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14 프로 맥스와 그리고 15 프로 맥스가 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에 핫하죠,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차이가 얼마나 날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가실까요? 자, 가봅시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요, 루멘제이 채널과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하여서 루멘제이 채널이 좀 더 풍성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이폰 15 프로 맥스 한번 간단하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이폰 15 언박싱은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스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위에 짠, 여기 위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뜯어볼까요? 짜자잔. 오, 아이폰 15 프로 맥스 티타늄 그레이스 블랙입니다. 오, 조금 카메라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14 프로 맥스랑 조금 다른 점이 옆 굴곡 처리가 조금 다르네요. 무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요. 우선 제품 뜯기 전에 안에 USB Type-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휴거도 보지 않는 설명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이번에 산 15 프로 맥스입니다. 색상은 보다시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뒷면을 봤을 때 확실히 14 프로 맥스보다는 15 프로 맥스 카메라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듭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14 프로 맥스와는 다르게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14 프로 맥스는요,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유광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많이.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무광 소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14 프로 맥스보다는요,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짠. 유행이 지나도 뜯는 맛은 좋네요. 확실히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요, 14 프로 맥스와 다르게 15 프로 맥스는 조금 더 잡는 그립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크기 같은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동일한 크기인데요, 14 프로 맥스보다 15 프로 맥스의 옆에 소재가 14 프로 맥스랑 조금 다른 소재입니다. 15 프로 맥스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진 않겠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사실 14 시리즈와 15 시리즈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둘 다 사실 큰 변화를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소소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아이폰 15를 늦게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요, 각각 6.7인치 OLED를 채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추가되어 있고요, 120Hz 프로모션과 최대 밝기 2000니트까지 등등 이 화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은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화면 자체가요, 생각보다 짱하고 선명한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DR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이폰 화면 선명한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이폰의 화면이니까요.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프로세스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는요, A60 바이오닉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요, A17 프로 바이오닉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TSMC의 반도체로 공정을 하였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4나노 공정,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16과 A17의 차이, 우선 스펙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A17 프로 바이오닉은 A16 바이오닉보다 CPU는 약 10% 더 증가하였고 GPU는 20%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색 보정을 하는 기술, 바로 레이트레이싱은 4배 정도 더 발전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뉴럴렌즈 같은 경우에도 약 20% 정도 더 발전이 되었다 합니다. 이런 스펙만으로 보면 그래도 좀 증가했네? 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긱벤치 점수를 제가 추출해 봤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CPU 싱글 코어는요 2517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6355점이 나왔어요. 이에 반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어는 2923점,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7243점이 나왔습니다. 1000점에서 15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GPU 점수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22,000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약 27,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폰 14가 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아주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정말 간발의 차로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두 번째는 램과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램은 8기가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스토리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2TB의 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용량이 추가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카메라 스펙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아이폰 15의 카메라 스펙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월등한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카메라의 전면 화소는 1200만 화소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800만 화소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초광각과 망원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로 이것마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3배 망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5배 망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망경 줌 망원 렌즈가 추가가 되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망원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카메라에 대한 성능,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배터리는요 4323mAh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4852mAh입니다. 약 500mAh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배터리 스펙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은요 사실 좀 동일합니다. 두 기기 다 동영상 시청 시간은 최대 29시간이 가능하고요,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25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요 약 95시간 정도 이 두 폰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0mAh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생활에서는 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 봅니다. 램 때문인가? 다섯 번째는요, 몇 가지 변화되지 않은 것 중에 크게 변화된 점입니다. 바로 충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오래 쓰고 있던 라이트닝 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USB Type-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럽 제재와 관련되어서 아이폰도 이제 USB Type-C로 갈아타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맥북과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USB Type-C로 채택을 하였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나 다른 기기와의 연결해서 조금 더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의 이 변화 같은 경우에도요, USB Type-C로 채택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이번에 USB Type-C로 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속도가 약 1GB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요 이전 세대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100배까지 속도의 차이를 낼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USB Type-C로 변경된 아주 좋은 현상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USB Type-C로 변경이 되면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외장 하드나
다른 기기와의 연결도 용이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USB Type-C로 변경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기기 다 유선 충전 27W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고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까지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새로 생긴 액션 버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진동 버튼, 음소거를 위아래로 조절하던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요, 이 액션 버튼이란 게 생겨서 이 액션 버튼을 사용자화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버튼 하나로 또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아이폰 4S부터 사용을 한 유저로서 조금 아이폰의 심볼이 하나 사라진 거 아닌가 라는 조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아래로 하는 이 느낌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아직 액션 버튼을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액션 버튼을 좀 사용해보고 좀 어땠는지 이 후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이 액션 버튼을 사용자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나열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접근성, 바로가기, 무음 모드, 카메라, 손전등, 초점, 돋보기, 번역, 음성 메모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액션 버튼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 액션 버튼에 좀 추가를 시켜 놓으면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소소하게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업데이트가 되었지만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다르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iOS 17이 올라간 버전이 나왔을 때 아이폰 15가 나왔죠. 그리고 기기들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조금 나왔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175만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요, 한 약 20만원 정도 올랐던 190만원부터 시작하였어요. 당시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1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살 사람들은 다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애플이란 브랜드의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스펙적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변한 기기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왜 휴대폰을 바꾸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때가 돼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5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소소한 변화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아이폰 14가 굉장히 잘 나왔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에서 변한 부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오히려 12 시리즈나 13 시리즈를 사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번에 15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니까요, 혹시나 아이폰을 구매하시기 원하신다면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결론은요, 지금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도 되느냐? 네, 사도 괜찮습니다. 아직 4세대 아이폰이 나올 때는 좀 남았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휴대폰으로 나왔으니까요, 지금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루멘제이의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요, 루멘제이 채널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기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맞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240g,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요 221g입니다. 약 20g 정도 차이가 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질 자체가 좀 달라져서 그립감이랑 무게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생폰 좋아하시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